네, 오늘은 가입 판매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좀 그 질문 내용도 길고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는 그 준비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또 이분은 특이한 게 이분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이분의 약간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직접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댓글,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그 댓글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댓글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평수 12평 가게에 새 들어있던 가입 가게가 그만두고 나갔다. 임대가 안 나가서 아버지 1948년생 가입 가게를 직접 한다고 하시는데, 가입 가게만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요즘은 가입 가게에서 생선도 같이 판매하는 게 대세라고 하십니다. 생선도 같이 팔겠다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안전 금지 초문이고, 가입 가게에서 생선도 같이 판다는 건 영 아니라고 보는데 아버지 고집이 항소 고집이라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요즘은 가입 가게에서 생선도 같이 하는 추세인지요? 그리고 가위도 새벽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입하는 게 아니라 가게로 납품받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트럭도 1톤 냉장 탑차가 아닌 그냥 일반 1톤 포터카고 중고를 알아보라 하고요.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분이 기도 부진장 얇고 고집은 천하의 항소 고집이라 말해봐야 싸움만 나고 이래저래 속이 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분의 질문을 읽어보니까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임대가 잘 안 나갔던 장소인데 이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위라고 생선을 같이 하는 컨셉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사입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면 또 직접 직접 사입하는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그것도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운송 트럭에 대한 문제, 냉장 탑차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장소가 임대가 잘 안 나가셔가지고 원래 가입 가게 했던 자리인데 차리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현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고 또 어떤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100% 확답은 솔직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봐가지고 그것만 분석한다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더군요. 첫 번째는 임대가 안 된 장소입니다. 더군다나 임대가 안 된 장소에 동종업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동종 가일업을. 이 두 가지가 보면은 악재가 이미 2개가 딱 겹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전에 하시던 분이 장사를 못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은 가입 가게가 되는 자리였으면은 일단 소위 말해 자리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빨을 많이 못 보는 자리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아버님께서 가위라고 생선 이쪽을 같이 컨셉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요새 대세고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전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은 어떤 거냐면은 농수산물을 다 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야채, 과일, 생선, 그리고 건어물까지 해가지고 정육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셉의 가게의 특징은 일단은 저가 위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좀 최소한의 품질은 갖추되 상당히 저가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박리담의 전략으로 이렇게 구사를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상당히 좀 흔하고 좀 일반적인 경우지만은, 가위가 생선은 좀 상당히 좀 드물고 좀 이질적인 결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입 문제인데요. 사입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납품받아 하는 방법,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께서는 납품을 하신다고, 납품 받아서 쓰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납품 자체가 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솔직히. 납품 자체가 무조건 100%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납품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점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일단은 제가 직접 가서 수고를 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거래처면은 어떤 품질이 좋은 그 농수산물과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쉽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명백한 단점이 있거든요.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본인보다, 그 아버님보다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지식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휘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 주도권을, 그러니까는 그 헤게모니를 그 파는 사람, 판매자가 가져야 되는데 납품하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명백 딱 봐도 좀 시세가 비싸고 품질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판매하는 그 사장님이 그 물건을 잘 볼 줄 모르고 시세도 잘 모르니까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그 결과지만은 뒤통수에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덤탱이를 씌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매번 덤탱이를 씌우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은 중간중간 크게 덤탱이 씌우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납품을 하시는 거를 뭐 100%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납품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농수산물을 하시되 그 어떤 뭐 가입만 하시더라도 물건을 보실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세 동향을 판단할 수 아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물건을 사입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도매시장 같은데 한번 새벽에 나가셔서 시세 같은 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는 그 운송 트럭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뭐 냉장 탑차냐 아니면 일반 트럭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앞에서는 납품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트럭을 구매하신다고 하니까는 좀 일관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납품을 받으시면은 뭐 트럭 같은 거는 뭐 따로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셔서 다 이렇게 가져다 주시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점에서 어떤 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좀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냉장 탑차냐 일반 포터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물량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이 많이 이렇게 파신다면은 그냥 일반 트럭으로 가시는 게 맞고, 물량이 이제 소지나 있게 많이 적다 하시면은 탑차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직접 장기적으로 하시려면은 일반 트럭에 익숙해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그 냉장 탑차는 사입할 때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물건을 싣고 그 탑차의 문을 닫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일반 트럭은 더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간 활용을 잘한다면. 하지만 그렇게 물건을 차곡차곡 쌓고 그 차곡차곡 쌓은 물건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고정하는 그런 스킬들은 어느 정도 상당한 숙련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비할 것 같으면은 일반 트럭을 사용하시면서 그 어떤 물건을 쌓는 노하우를 점차 익히시는 게 올바르고, 반면에 어떤 뭐 냉장 탑차 같은 거를 뭐 사입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반은 사입, 반은 납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냉장 탑차를 가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쪽에서 하실 거면은 그냥 일반 트럭을 쓰시는 게 더욱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 사실 때는 뭐 굳이 비싼 새 차를 살 필요 없고 700, 800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중고차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뭐 포터 같은 거 한 대 뽑으시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쪽 그 가이 쪽 그 창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처음에 투자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타 자재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하셔가지고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경쟁력은 가게가 막 으리비리한 어떤 반짝반짝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판매하시는 그런 물건들, 농수산물의 그 지위가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타 뭐 하루한 어떤 컨셉 같은 거를 절대 내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좀 단답식으로 일단은 대답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서 더 필요한 내용들,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임대 쪽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상권 분석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쪽 상권이 어떤 가입 가격이 포진되어 있고 거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일단 보시고, 그 이치의 특성도 한번 보시고, 봤을 때 이치적 특성에서는 여기가 괜찮다, 지금 하시는 거니 괜찮다 하면은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품목이 많이 겹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뭐 가위 쪽만 하면은 어떤 가위 전문으로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는 거고, 또 농수산물을 다 하신다면은 그 나름의 어떤 컨셉을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농수산물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주로 가격 싸움으로 이렇게 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돌아다니시면서 농수산물을 같이 판매하시는 그 가게가 있을 거예요. 가서 시세를 보세요. 시세를 보고 많이 납품이나 사입을 했을 때 여기를 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 하면은 엄청난 또 리스크가 하나 또 추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라고 생선만 하면은 다른 뭐 가위만 파는 거 하고, 아니면 기타 농수산물만 파는 방식, 그 방식보다 뭔가 경쟁력이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남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서 이게 하는 게 대세다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추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가시려면은 그 나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위 쪽만 하시면은 경쟁력은 일단 뭐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전시효과상 여기는 가위 전문이니까는 다른 곳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그쪽에서는 거의 고가 위주로 이렇게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농수산물 위주로 하는 그 컨셉상 보면은 거의 저가 위주로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략하는 컨셉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품질이 좋은 물건을 갖추신다면은 이제 뭐 가위 전문 하셔가지고 어떤 품질 위주의 그런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앞서서 시장 조사와 분석이 선행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를 처음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잘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뭐 한두 달 동안은 매출이 진짜 잘 나온다, 이거 하니까는 아드님 딱 두신 다음에, 야, 내가 뭘 했냐, 이게 대세라고 했잖아, 네가 막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이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 되신다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진짜 별도의 또한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상당히 냉혹합니다. 초반에 막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 못하고 좀 나태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또 직원 관리의 문제인데요. 운영이 잘 되신다면 직원을 쓰셔야 되는데, 이거 직원 관리하는 것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시작하시면서 단순히 한두 달 할 문제가 아니라 뭐 두세 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하도록 한 2년, 3년 당연한 거고, 한 10년까지 바라봤을 때 과연 할 수가 있나? 그리고 거기서 맞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모두를 생각하셔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주로 소비자들, 주로 어머님들이죠. 어머님들은 그런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시세에 대한 미묘한 차이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와가지고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들리곤 합니다. 그런 어떤 가위 가게나 야채 가게 같은 데를. 근데 초반에 좀 물량이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뭐 좀 되겠지 싶어서 이런 좀 아니란 생각에 빠지는 순간 훅 주저앉는 가위 가게나 야채 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생각을 하시고, 초반에 어떻게 손님들을 잘 내 고객으로 딱 만들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막 대고 하면은 상당히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멘트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은 요새 그 판매 루트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직거래 위주였는데 요새는 또 당연히 뭐 온라인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새는 또 새벽 배송이라고 있죠. 당일날 이렇게 배송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농수산물까지 이제 대기업이 이제 침투를 했거든요.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 동네 상권에 다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좌절하지 마시고 연구와 분석을 꼼꼼히 한다면은 충분한 루트와 어떤 희망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스스로 보고 판단할 줄 아셔야 하며, 또한 전반적인 시세 동향도 꿰고 있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은 판매할 때도 자신감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서히 차근차근 내공을 쌓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